이번 영상은 파리의 몽마르트르와 몽파르나스의 예술가들 이야기 두 번째로 지금부터는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 여류 화가의 그림은 누구나가 한두 번쯤은 어딘선가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프랑스의 시인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유명한 시 미라보 다리의 주인공인 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 로랑생은 당시 화가들이 자주 그렸던 정물화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죽은 물고기나 양파 맥주잔들을 왜 그려야 하나요? 여성들이 훨씬 더 예쁜데. 미라보 다리 아래로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흐른다. 나는 기억하고 있나니 고통 뒤에는 기쁨이 온다고.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흘러도 나는 남는다. 미라보 다리의 두 명의 남녀 기욤 아폴리네르와 마리 로랑생, 두 사람의 사랑은 미라보 다리에서 끝났고 그 아래로 세느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짧은 시간은 지나갔고 비록 그 두 사람은 이 시대에서 멀어져 갔지만 아폴리네르의 시는 샹송이 되고 그의 여인 로랑생이 그린 그림은 명화가 돼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그 감성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진정제라는 마리 로랑생의 시도 있습니다. 약간 의역을 한 것인데 지루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슬픈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불행한 여자입니다. 불행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병든 여자입니다. 아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버려진 여자이고요. 버려진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죽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진 여자랍니다. 남성 예술가들이 주로 활동하던 당시 파리 몽마르트의 유일한 여성 예술가였던 로랑생은 2000년 초 파리에서 활동한 흔치 않은 여성 화가로, 물론 당시 전에 소개했던 만 레이와 교분이 있던 초현실주의 사진가나 피카소의 연인이었던 화가 도라마르도 있었지만 그녀들은 작품은 한정되어 있었기에 마리의 경우 당시로서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그녀는 에꼴드 파리에 속하는 다채로운 예술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피카소나 동시대의 전 위화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은은하고 세련된 색채로 아름다운 여성의 인물화를 많이 그려내며 독자적인 작품을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마리가 중요한 모티브로 삼아 평생 반복해 그린 것이 속절없이 허무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1883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브르에서 도자기 그림을 공부한 후 파리로 돌아와 아카데미 훔베르트에서 유화를 공부한 로랑생은 20세기의 유명한 예술가가 되는 동료 프랑스 학생 조르주 브라크와 프란시스 피카비아를 처음 만난 것은 아카데미 훔베르트에서였습니다. 브라크와의 우정 덕분에 그녀는 곧 피카소를 포함한 그룹의 일원이 됩니다. 로랑생은 20세기 초 당시에 두 개의 전위 예술가 단체에 가담을 하는데 브라크를 중심으로 뭉친 몽마르트르의 입체파와 다른 모임인 파리 교회에 기반을 둔 화가, 시인, 비평가들로 구성된 섹션 도르 그룹은 로랑생이 당시 연인이었던 기욤 아폴리네르의 권유로 참여한 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13년 그녀는 그 유명한 미국에서 열린 아모리쇼의 작품들을 공개하게 됩니다. 친구 조르주 브라크를 통해 로랑생은 페르디난드 레거, 후앙 그리스, 마르셀 듀샹, 그리고 젊은 파블로 피카소를 포함한 많은 몽마르트르의 예술가, 시인, 작가, 음악가들과 친구가 되었는데 이 시기에 그녀는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인 기욤 아폴리네르를 만났고 기욤 아폴리네르는 그녀의 연인이자 언론계에서 가장 위대한 옹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1912년 로랑생은 듀샹빌론, 앙드레 마레와 함께 메종 큐비스트에 참여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디자인 분야에 처음 진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그녀는 시를 쓰기도 하고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위해 북일러스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인 남편 오토폰 남작과 함께 스페인으로 망명했고 1920년 이혼 후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사립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했으며 1956년에 파리에서 사망했는데 1983년 그녀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일본 나가뇌는 마리 로랑생 미술관이 개관했으며 그녀의 그림, 드로잉, 판화 500여 점을 영구 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랑생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와 런던 테이트 갤러리 등 여러 유명 갤러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 로랑생이 의뢰를 받아서 그린 초상화 중에는 1923년에 제작된 코코 샤넬의 초상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샤넬은 그 그림에 불만을 표하고 퇴짜를 놓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파스텔과 곡선형 디자인 작업은 당시의 모더니즘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작업을 주위 동료들의 오만하고 선형적인 입체파에 대한 여성적 대안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아르데코 시대의 현대 여성 이미지에 영감을 주었고 1940년대 동안 그녀의 작품들이 인기를 끌어 재정적으로 풍부해집니다. 1956년 심장마비로 사망한 그녀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장미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38배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등진 첫 연인이었던 기욤 아폴리네르의 편지가 그녀의 가슴 위에 놓여졌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미라보 다리 위의 두 연인은 하늘의 별이 됩니다. 마리 로랑생은 20세기 초 가장 뛰어난 아방가르드 전위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종종 입체파 무브먼트에서 동시대 화가들만큼 높이 평가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그녀의 그림은 큐비즘 입체파와 포비즘 야수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러한 무브먼트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취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녀의 그림 주제는 주로 여성 초상화였으며 그녀 그림의 색상과 이미지 선택은 꿈같은 여성 유토피아를 제공해 줍니다. 마리 로랑생은 생전의 예술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작가 콜레트, 디자이너 코코 샤넬, 배우 발렌타인 테시에와 함께 프랑스 문화의 4명의 여왕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화가 경력 초기에 로랑생은 피카소, 장 콕토, 프랑스 미술상 폴로 젠베르크 등 가끔 남성인물화를 그녀의 작품에 포함시켰지만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남성을 배제한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대신 새나 강아지 말등이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 그리고 사교계 인사 등 시터들과 함께 그림 속 여성들과 포즈를 취하고 장난을 칩니다. 작품의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로랑생이 여성과 남성들을 자신의 주위에 끌어들였는데 이는 친구들과 자신을 위해 쌓아온 보헤미안 라이프 스타일 덕분일 수 있다고 평합니다. 20세기 초 파리의 사픽 서브컬처가 그녀가 그림에서 상상한 꿈의 세계에 가장 가까운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괜찮다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도 부탁드립니다.